예,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8페이지에 있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 시작을 한 것인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위헌인 법률에 기한 처분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처분을 근거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 뒤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행하는 과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나면은, 그죠? 둘째, 비록 그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위헌 결정 전에 과세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관이 이미 경과했죠. 경과했으니까 이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헌 결정 이후라도, 그죠? 제소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뭐죠? 일반 사건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위헌 결정이 있고 그 전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죠?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죠? 그, 그 확정된 조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법 자체는 뭐 전혀 위헌 결정도 이루어진 적 없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그 과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과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있었고, 만약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있었으면 이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 하여서 그러니까 과세를 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그 과세 처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고, 그죠? 확정력이 발생되었으니까 이 과세 처분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위헌 결정 이후에 요 과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 요 시점에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집행. 요게 과세 처분이고, 그죠? 예를 들어 세금을 어, 너 세금 얼마 내? 라고 하니까 그게 과세처분 아닙니까? 그죠? 그 과세처분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위헌 결정이 그 과세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죠? 집행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 뭐 예를 들면 국세 같은 국세징수법 같은 조항이죠. 그 국세징수법 등에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 경우에, 그러면 이 과세 처분을 근거로 위헌 결정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응? 이, 이 사실은 과세 처분에 기한 하자는, 그러니까 과세 처분에 대한 하자는 있죠.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툴 수 없게 되었죠.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이 과세 처분에 기하여 후행 집행 처분을 할 수 있는가? 행정법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자의 승계.
그죠? 하자의 승계에 관해서 배우셨을 텐데, 하자의 승계에서 문제가 되는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다루는 것이죠.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구행 처분에 승계되는 겁니다. 선행 처분에 취소할 수 있으면 그치는 하자가 있는 이 하자가 후행 처분에 이어지는가? 이어진다면은 후행 처분도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어지지 않는다면 후행 처분은 순행 처분은 하자가 있지만은 그 하자가 단절되어서 후행 처분에 승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자 승계 이론에서 행정법에서 하자 승계 이론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개가 동일한 행정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은 하자가 승계되고 그렇지 아니냐는 경우라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행정법 선생님하고 의논하십시오. 뭐 제가 따로 가르칠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선행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후행 체납처분에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거기에 관한 판례는 여기 8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01년도 982 9530 판결 등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자승계의 일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자승계의 일반 이론인 것 같으면은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 뭐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이 과세처분의 하자는 후행, 집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선행처분의 하자를 문제 삼으려면은 그 선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제소기간이 더 지나가지고 선행 과세처분은 확정력이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정력 이론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력 이론은 뭡니까?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 과세처분은 이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력 이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유효한 선행 과세처분을 기초로 해서 후행, 집행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하자승계에 관한 대부분 판례의 일반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부분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후행, 선행, 선행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 이후에 후행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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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당황스럽죠. 한번 이 결정을 한번 이런 내용입니다.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된다. 그죠? 한편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은 기속력,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 규범을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 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놀라운 판결이죠. 따라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 이미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죠?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무효입니다. 왜?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없는데도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서 효력을 상실했는데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근거로 위헌 과세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법률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무효입니다.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확정력이 생겼고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러니까 과세처분이 그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그죠? 일반 사건으로 제소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되어서 확정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이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거나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 그런 겁니다.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판결입니다. 일반 이론상으로는 저는 사실 이 이론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이것이 당연 무효인 근거는 뭡니까? 이 판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헌재법 47조 1항을 들고 있는 겁니다. 헌재법 47조 1항은 위헌 결정의 기성력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니 이걸 이 과세처분을 속행하여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헌재법 47조 1항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그렇죠.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헌재법 47조 1항을 들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재법 47조 1항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하면 위헌 결정을 하면 잘 따라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 법원이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따라야 되죠? 어떻게 잘 따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헌재법은 47조 2항, 3항, 4항 등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법 47조 2항, 3항, 4항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내용의 효력을 가지는 헌재 결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따르는 게 아니고 그죠? 종놈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되려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잘 들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응?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갔다. 그럼 주인 말을 안 따르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는데도 종이 그냥 남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서쪽으로 가라는 말도 안 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간 겁니다. 근데 주인 말을 종이 안 따랐다고 종을 불러다가 볼기짝을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쫓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유효한 거죠. 유효. 그러니까 유효한 과세 처분을 가지고 후행 체납 처분을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위헌 결정 전에 과세 처분을 했지만 이게 여기에 위헌 결정이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이 있고, 병행 사건이 있고, 일반 사건이 있죠. 이 경우라면은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됩니까? 당해 사건 아니죠? 병행 사건도 아니죠? 일반 사건으로도 될 수 없죠? 왜? 이미 확정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반 사건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소급표가 미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과세 처분은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 유효한 과세 처분을 근거로 후행 체납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 후행 체납 처분은 무효다라고 놀라운 판례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판례이고 음, 음, 놀라운 판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지만은 저는 놀라운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그 사례형이나 기록형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객관식으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무효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효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 판결에서의 반대 의견은 이게 위헌인 법률에 기한 처분이라는 하자는 있지만은 그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취소 사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것이 공정력 이론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판례를 잘 읽어보시고 저는 어쨌든 대부분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 때 나오든지 그 다음에 나오든지 이게 변호사 시험에 꼭 한번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행정법 선생들하고 헌법 선생이 합의하기가 무지 좋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아직까지 안 나왔느냐? 이 사례 자체가 그 세법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못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법 사례이기 때문에. 왜? 세법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사람하고 안 선택한 사람하고 그 불공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세법 시간에도 이걸 또 다룰 테니까. 세법 선택하지 않은 사람 사실 세법 선택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수십 명 단위인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불공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법 사례가 아니고 일반 뭐 건축법 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판례가 하나 더 나온다면은 저는 출제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자체는 여러분이 꼭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90페이지에 있는 형벌 조항부터 제 목표는 쭉 가서 이게 101페이지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8조 1항 형법 소원 전까지 하는 겁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뭐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 늘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위헌 결정의 효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걸 놓치면은 이 법리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효사유라고 본 판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시험 보는 범위 안에서는 그 판례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취소사유다. 그것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고 어디 위헌 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그 근본되는 이론으로 논의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지 재판의 전제성도 이해할 수가 있고 위헌 결정의 효력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공부하시고요. 월요일 날 실시간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